다시 세상에 태어났어도. 강원도 하천의 한 라이브 갤러리. 부부 가수 해와 달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 2번 관객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는 두 사람. 남편인 혜님과 아내인 달님은 1999년 듀엣으로 데뷔해 20년째 함께 노래해온 동반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무려 8년 동안 춘천 남이섬의 무대를 지켜온 일명 남이섬 가수. 지금은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에서 둥지를 들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강원도에 예쁜 곳 이렇게 한 평생 여행도 못 했는데 아무리 바쁘지만 한번 같이 갑시다. 웬일이에요, 진짜. 네. 큰맘 먹었네 보네. 아니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예, 우리 좋은 자연과 함께 이렇게 통기타 하나 들고 가봅시다.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봅시다. 갑시다. 출발합시다. 네. 서비스가 이렇게 오늘 좋아요. 이틀 만이에요. 공연은 많이 다녀봤지만 부부 여행은 신혼여행 이후 처음 이루는 두 사람. 44번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달리는 여정. 미시령 힐링가도를 타고 떠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 비하면 느리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달리는 12월의 겨울 여행. 해와 달의 미시령 힐링가도 여행기. 함께 가보실까요? 달리 드디어 도착했네. 와, 그 드디어. 유명한 홍천의 수타사. 네, 드디어 첫 코스로 수타사 도착했습니다. 근데 너무 황홀하네. 네. 정말 첫 코스로 정말 잘 정한 것 같아. 네, 너무 정말 아름답네요. 너무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완전 물이 너무 깨끗해갖고 물 속에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물 속에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들어보세요. 지금 물소리 들리죠? 새소리 들리죠? 잔잔한 바람 소리 들리죠? 짱입니다.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지 봉천 공작산 수타사. 졸졸 흐르는 덕지천을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면 고즈넉한 사찰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평생 여기를 처음 와봤는데요. 우리 여기 이 수타사는 보니까 입구부터 다른 절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틀리죠. 네. 보통 우리나라 사찰의 가람배치는 일주문을 거치거나 불입문을 거치거나 이래서 금당 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는 일주문이나 불입문이 없어요. 없고 봉황문이 있습니다. 봉황이란 새는 아주 귀인이 나타날 때만 나타나는 전설의 새죠. 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진계와 속계를 들어갈 적에 모두가 온 당신이 귀한 손님이다. 그래서 봉황이 맞이하는 겁니다. 홍천 공작산 자락에 위치한 수타사는 신라 성덕왕 7년에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귀중한 유물도 많은데요. 봉황문에서 발견된 보물 월인석고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 나온 불경 언해서로 국어사에서 무척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예불 시간이라 경건하게 합장을 하고 예를 갖추는 부부. 예불 소리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네. 목탁 소리가 정말 마음에 그 안정을 이렇게 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천천히 경내를 둘러보니 또 하나의 보물, 조선의 주종장 사인비구가 제작한 수타사 동종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려 후기의 석탑인 수타사 3층 석탑 역시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후손들에게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큰 사찰이나 이렇게 가면 이게 주차장도 있고 주차료도 받고 입장료도 받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왜 예. 그러신 거예요? 그 특징입니다. 여기가
공작산 생태 숲을 지정하면서 163헥타 이 일대가 전체 종교용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곳이 농경지였었어요. 농경지였는데 이것을 이제 사찰에서 농사 짓기 힘들으니까 정부에서 작은 돈을 대고 사찰에서 땅을 대고 이래서 공원화했죠. 모든 국민한테 품으로 안겨드리는 숲인데 돈 받으면 되겠느냐. 오시는 분은 우리 사찰에 오시는 손님이고 또 국민들이 또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돈 받으면 되겠느냐. 이래서 스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이곳은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아 수타사 산속길이라는 산책로를 조성해 방문객들이 다양한 숲 체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힘든 등산로를 오르지 않더라도 누구나 숲의 정취를 즐기며 자연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 산속길은 수타사를 품고 있는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이름처럼 맑고 신선한 공기가 걸으면 걸을수록 발걸음을 가볍게 더 만들어줍니다. 계곡 물소리가 자꾸만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대자연이 말을 걸어오는 소리. 인공적인 소음이라고는 전혀 없이 오직 물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길 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계곡의 노랫소리가 절정에 이르는 곳에 도착하면 눈앞에 균소 출렁다리가 등장합니다. 세찬 물줄기가 바위를 깎아내리듯 시원하게 흐르는 모습. 물살로 인해 바위가 마치 소 여물통의 모양으로 파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곳을 균소라고 불러왔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투명한 계곡물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숲을 유지하고 있는 공작산 생태숲. 공작이 날개를 펼친 형상을 하고 있어 이름 붙여진 공작산은 홍천읍에서 바라보면 거인이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원시림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작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선 수타사 산속길을 여행하기 좋은 길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네. 진짜 뭐 그 당시 때 우리 결혼할 때야 뭐 신혼여행은 거의 제주도 가갖고 그냥 2, 3일 동안 그냥 사진만 열심히 찍고 왔고 평생 이 공연을 만들어서 전국에 정말 유명한 데는 다 갔지만 어디 이게 조용하게 둘러보고 둘만의 시간을 가진 적 없고 그냥 공연만 다닌 것 같아. 오늘 이렇게 그냥 둘이 정말 이렇게 저 수타사에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그 산속길도 걷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난 무조건 오늘 너무 좋아. 이렇게 평생 처음이네. 가끔씩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렇게 조용하고 둘만의 시간을 좀 자주 만들도록 해요. 그렇게 그래요. 그래야 되겠네 진짜. 꽃잎 끝에 달려 있는 작은 이슬 방울들 빗줄기 너를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수타사를 나와 44번 국도를 타고 다시 차를 달리는 해와 달 부부. 아, 맨날 바쁘게 고속도로로만 다니다가 그죠? 이렇게 또 국도로 가니까 또 운치가 있네? 당연하지. 네, 천천히 이렇게 좀 마음이 안 급하게 이렇게 쉬엄쉬엄 가니까 또 너무 좋고 또 천천히 가면서 또 주위에 경관 보니까 좋고 또 여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맨날 바쁘니까 뭐 그건 핑계 대는 것 같아. 그냥 작정을 하고 오늘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우리 여행 나가 바람 쐬러 가자 이러면 되는데 그 자체가 잘 안 되니까 할 게 너무 많고 이러니까. 수도권과 강원 설악권을 잇는 가장 빠른 길,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강원도의 관광지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홍천과 인제는 오히려 빨대 현상으로 상권이 침체됐던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강원도에서는 44번 국도의 숨은 명소를 홍보하고자 전국 최초의 자동차 올레길인 미시령 힐링가도를 지정해 선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선 볼 수 없는 진풍경, 강원도의 계절과 푸른 소양호를 감상하며 달릴 수 있는 국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고 한탄하던 군입대의 서름은 이제 옛말이 되고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인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래프팅 명소 내린천과 아름답기로 소문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미시령 힐링가도의 필수 코스입니다. 야, 말로만 듣던 인제 자작나무 숲 드디어 평생 처음 왔습니다. 네.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 뭔가 정말 속삭임이 느껴질 것 같은 멋진 곳이네요. 예, 달님 속삭이는 우리 자작나무 숲 빨리 가봅시다. 빨리 가봅시다.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자작나무. 낭만적인 꽃말로 가슴을 뛰게 하는 이곳.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은 들어서는 순간 마치 북유럽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홀로 서면 빼빼 말라 눈에 띄지도 않지만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 그 어떤 숲보다 눈부신 장관을 선사하는 자작나무 숲.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줄기는 고결하고 정갈해 숲속의 귀족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지기까진 많은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다는데요. 영화에서는 좀 봤습니다. 시베리아 나온 이렇게 눈 오는 광경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본다는 게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조성되는지 이장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자작나무 숲은 지금부터 한 32년 전에 이렇게 심어서 현재까지 이제 국유림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이제 유대를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 때는 그러면 이장님이 나이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 자작나무 심을 나이가? 지금 21 서너 됐겠죠? 예. 야, 이 많은 이 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은 우리 온 국민들이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얘기 소문만 들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광주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창원에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아침 새벽같이 달려서 오시거든요. 우리 이 자작나무 숲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는 게 한 5, 6헥타 정도, 우리 마을에 있는 자작나무 숲이 한 138헥타예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 곳이고 한 2박 3일 정도 다 둘러봐야 다 볼 수 있는 이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넓은 주차장을 완비하고 주차도, 입장도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사람들이 자작나무 숲의 존재를 전혀 모르던 시절부터 산림청과 원대리 주민들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숲을 정성껏 가꿔왔습니다. 강산이 4번 바뀌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울창하게 성장한 자작나무 숲. 처음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심었던 나무는 모든 이들이 사랑과 치유를 얻어가는 숲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못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는 곳.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버킷리스트. 자작나무 숲은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수식어와 수많은 추억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푸르름이 싱그러운 봄, 여름과 금빛이 눈부신 가을이 지나고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계절. 머지않아 눈이 내리면 이곳은 나무도 하늘도 땅도 온통 은빛으로 빛나는 순백의 숲으로 옷을 갈아입을 겁니다. 스스로 가지를 떨구며 하늘을 꿈꾸는 나무. 이 자작나무 숲이 이 자작나무가 뿌리가 이게 청건성이라서 겉에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으면 많이 쓰러져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가 분지 형태로 돼 있어서 저쪽엔 바람이 강하지만 여기는 아주 조용하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여기는 위에 막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보고 이걸 일부러 보러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꼭 한국에 가면 꼭 여기 오겠다고. 아, 이장님 나무 껍질이 네. 너무 저기 얇은 비닐같이 보들보들하고 너무 촉감도 좋고 네, 그런데 부드럽죠. 예. 이게 왜 자작나무예요? 이장님 잠깐만요. 그건 제가 압니다. 뭐 어떻게 알아요? 자작그라면 뭐 이 나무는 그냥 태울 때 자작하게 자작나무예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진짜요? 이 자작나무는 기름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터를 거대도 바로 불이 붙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이렇게 얇게 이렇게 보이죠, 네, 이게? 네, 예, 네. 지금 아이들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 자꾸 이걸 깎는데 이게 나무가 굵어지면서 표피를 이제 벗어내는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예전에 자작나무라고 하면 껍질이 상당히 두꺼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태우다 보면 짜작짜작하고 불이 튀고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작나무라고 하는데, 예. 항상 순리대로 돌아가는 계절. 그리고 하루하루 지체 없이 흘러가는 세월. 지금 이 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사람들은 가을의 끝에서 추억을 만듭니다.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편리하다 한들 결국 자연의 품으로 돌아와서야 얻게 되는 힐링. 일상을 벗어나서야 좀 더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랑. 어쩌면 자작나무 숲은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을 되찾아주는 숲인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 순간의 마음만큼은 그대로 지니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 중에 어느 계절이 이게 가장 이게 아름답나요? 아,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네, 네. 언제가 좋으냐 하면 굳이 언제라고 할 건 없어요. 봄에는 봄대로. 봄에는 하얀 표피에서 파릇파릇하게 나온다는 이걸 한번 보세요. 네, 생각만 해도 네. 너무 황홀하잖아요. 또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눈이 내리면 더 좋을 것 아유, 같은데요. 환상이죠. 네. 이 기둥도 하얗지, 이 바닥도 하얗지, 위도 하얗지. 지금도 이렇게 예, 멋진데. 진짜 환상이에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눈도 내리고 할 텐데 네. 눈 왔을 때 한번 와보세요. 네. 진짜 환상입니다. 자작나무의 속삭임에 노래로 답하려는 해와 달 부부.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마주보고 웃음 지며 함께 가는 길 두 손엔 봉사를 들고 두 눈엔 사랑을 담고 가슴엔 하나 가득 그리움 이래 계속해서 44번 국도를 따라 달립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인제군. 그 중에서도 감성 풍부한 부부 가수의 마음을 끄는 장소가 있었으니
소나무 숲을 지나고 자그마한 다리를 건너 찾아간 이곳. 시의 향기가 피어나는 한국 시집 박물관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우리 지금 힘들고 지치지만 봄을 기다리는 새싹들처럼 행복의 내일이 와요. 와, 시네요? 바로 만들었죠, 바로. 근데 사실 우리 행복 노래만 어쩐지 많이 듣던 것 같았어요. 빨리 들어가 봐요. 네. 정말 좋은 시 들어가 많이 봅시다. 이렇게 구경하고 싶습니다. 고요한 솔숲에 둘러싸여 있는 인문학 여행지. 인제군 용대리에 위치한 한국 시집박물관입니다. 누구나 조용히 책을 읽고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1층 로비를 가득 채운 큰 책장이 방문객을 맞이하는데요. 시집으로 가득 차 있는 작은 시도서관. 책장 사이사이로 학창시절에 읽고 배웠던 식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제의 인물인 만해 한용운과 박인환의 작품들.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의 비극을 가슴 아파하고 애타게 독립을 부르짖은 그 마음이 시라는 몇 자의 짧은 글귀를 통해 진하게 전해집니다. 마음에 드는 시집 한 권을 골라 조용히 시심에 젖어들어 보는 해와 달.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더욱 강하게 뜻을 전하는 놀라운 힘이 한 권의 시집으로도 느껴집니다. 학창시절에 참 시를 많이 읽어봤는데요. 요즘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통 이렇게 시를 못 읽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갑자기 막 시가 그립고 읽고 싶고 이런 충동이 있네요. 네, 한국 시집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 전문 박물관입니다. 예, 전시실에는 근대문학기 태동기인 190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주요 시집과 문학 자료를 전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인분들이 시집을 많이 기증해 주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서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집 박물관이 있다는 자체도 몰랐었거든요. 오늘 이곳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참 유명하신 시인님의 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참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한국 시집박물관 2층은 우리나라 근현대의 시문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00년대부터 분단 이후인 1970년대까지 연대별로 정리되어 있는 한국 시의 역사. 당시의 시인들은 격동의 시기를 살며 시대상을 그대로 시에 담아 남겼는데요. 덕분에 그들의 작품은 문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1만여 권의 기증시집과 100여 권의 희귀시집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시집박물관에서는 시인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있는 원본 자료까지도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구한말 신체시부터 산업화 시대의 민중시까지 시문학의 연표는 곧 대한민국의 연표와도 같습니다. 학창시절 시험 공부를 위해 암기했던 시를 이렇게 시대순으로 읽어보니 비로소 시인의 마음까지도 함께 익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시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전시실에선 영상을 통해 시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시보다 더 시 같은 그들의 인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 26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시인 이상. 기존의 문학 형태를 해체하고 파격적인 스타일로 구축했던 그는 짧았던 인생 역시 굴곡이 많았습니다. 소시민 비애를 글로 담아왔던 김수영은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참여시로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시집 같은 거 보고 시 한 구절 정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좀 하시라고. 시가 있는 일상을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내 가방에 담긴 시. 마음에 드는 식구를 직접 골라 가방에 써놓고 꾸며보는데요. 평범한 에코백이 시 한 구절만으로도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기분입니다.
이 가방을 멜 때마다 눈에 시가 들어오고 가슴에 시가 쓰여지겠죠? 이런 작은 시도만으로도 시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짜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욕심 없이 사는 사람 바보라 하네. 저는요, 지금 제 거는 이렇게 아직 색칠이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됐는데요.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쁘죠? 저는 이게 어린이 아이들만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아까 이거 그리면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른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너무 재밌구나. 너무 좋습니다. 박물관 앞 소나무숲 역시 시가 있는 숲인데요. 나무 한 그루마다 시인 한 명씩 초상화와 대표시가 적힌 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명 시인나무인 셈이죠. 박인환 시인의 나무 앞에서 그의 시를 노래하기로 합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 창밖 가로등 그늘에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수가 가을의 공은 그 벤치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미시령 힐링가도를 더욱 즐겁게 즐기는 방법. 바로 미시령 힐링가도 구경입니다. 출발점인 홍천의 일경 수터사부터 스릴 넘치는 가리산 레포츠파크, 홍천 용소계곡과 강을 따라 달리는 소양강 둘레길, 소양강이 탄생하는 합강정과 북유럽의 정취 원대리 자작나무숲, 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12선녀탕과 역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백담사, 그리고 여행의 끝을 알리는 구경 울산바위까지 44번 국도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이 명소들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 10월 강원도와 인제군에서는 44번 국도의 의미를 담아 44초 영상제를 주최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참가자들이 직접 미시령 힐링가도를 여행하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그 매력을 담아낸 UCC 영상들. 어때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진정한 강원도 여행길이 보이시나요? 늘 시간에 쫓기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언제든 멈춰설 수 있는 국도를 타고 느긋하게 떠나보는 여행. 여행할 곳이 너무 많아서 참 다행인 미시령 힐링가도. 부부 여행으로 최고의 코스를 선택한 가수 해와달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을까요? 형님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래도 금강산도 식후년이라는데 우리 뭐 좀 먹어야죠. 나도 배가 고파 죽겠어요. 이곳 용대리에서는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어요. 네. 보세요. 황금빛 선물 황태. 맛있습니다. 네, 황태 우리 사주세요. 가요. 네. 네.
미시령 힐링가도에서 가장 맛있는 지역, 바로 윤제군 용대리입니다. 용대리에서 직접 생산한 특산품 황태로 차린 푸짐한 한상. 맛도 좋고 건강에는 더 좋은 미시령 힐링가도의 명물. 와, 이거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절경인데요. 와, 그 유명한 용대리 황태 음식을 맛보게 됐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황태 요리가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이거 몇 가지나 되고, 야, 너무 이렇게 군침이 벌써 넘어가는데요. 대표님, 이거 황태 요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대리 황태는 아주 다양한 요리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3가지밖에 없잖아요. 예. 이거 외에도 많은 게 있는데, 요 맨 우측에 있는 게 황태찜. 이 황태찜은 뭐 보시다시피 황태를 원료로 해서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산물, 야채, 그다음에 콩나물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황태구이요. 가장 그 유명한 황태구이인데 옛날에 스키장이 있고 그럴 때는 엄청나게 많이 와 드셨어요. 지금도 많이 오시는데 요거는 이제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잘 익어야 맛이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요거는 황태 해장국인데 좀 뽀얗죠, 사골 구운 것처럼. 예, 그 영양 뭐 영양. 이게 그 황태탕. 황태국. 네, 황태국이죠. 이게 아주 고단백입니다. 그다음에 저지방이기 때문에 살은 잘 안 쪄요. 아, 네. 그래서 뽀얀 게 이게 사골 국물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용대리 황태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맛부터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금강산도 시추경인데 예. 용대리 오셨으니까 용대리 황태구이를 쭉 드셔보시죠.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구경만 하면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럼 바로 드시죠. 예, 한번 먹어보시죠. 한번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우선 따끈따끈하게 몸을 녹여줄 뽀얀 황태국부터 한 입 넣어주고요. 본격적으로 매콤하고 쫀득쫀득한 황태구이와 황태찜을 계셔볼까요? 바다에서 헤엄치던 명태가 산에서 더 맛있게 다시 태어나는 지혜의 음식 황태. 여행하며 지친 체력이 순식간에 재충전되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맵지도 않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말로서 표현 못한 그 담백함. 예. 이게 아마도 정말 용대리 그 황태 요리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있는 걸 많이 안 먹고 고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좀 담백한 이런 걸 많이 찾기 때문에 그 황태 매니아들도 많이 오세요. 용들이 일부러 드시러. 젊은 세대들에겐 황태를 넣어 가공한 간편식이 특히 인기 만점. 인스턴트 라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요? 황태 라면은 예외랍니다. 일반 그냥 라면하고 또 맛이 다르네요. 아주 담백합니다. 이 황태 라면이. 오늘 이 용대리에 와서 평생 처음 먹어보는 황태 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짱입니다. 야. 근데 용대리 이게 황태 요리가 왜 이렇게 맛있고 유명합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요. 다른 데하고 틀리죠. 네. 그 용대리는 전국 황태 생산량의 80%를 생산해요. 이게 연간 마리수로 하면 한 3천만 마리 정도 만들고요. 3천만 마리. 야. 금액으로 하면 상당히 몇백억 정도가 되는데 좋은 황태가 만들어지려면 눈, 바람, 추위 3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춥고 바람 불면 그 사람 살기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네. 근데 황태 말리기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얼고 낮엔 녹고 얼었다 놓았다 얼었다 놓았다를 한 4개월 정도 반복하면 그게 밤엔 얼고 낮엔 녹고 그 햇빛 받고 이러면서 이게 포슬포슬하고 노랗게 그런 황태가 만들어지는데 타 지역에서 만들면 황태가 되는 게 아니라 부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그 시장에는 그 수입산 황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용대리 황태가 유명한 이유는 맑은 햇살, 바람, 눈, 바람, 추위. 그런 3가지가 꼭 있어야 황태가 만들어집니다. 인제 용대 황태 맛보러 오세요.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했던 용대리 황태는 최근 들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오히려 용대리를 거쳐가는 교통량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황태 시장도 불황을 겪게 된 겁니다.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황태촌. 예전에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양양고속도로와 미실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스쳐가는 동네로 전락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미실령 힐링 가도를 선포하고 널리 많이 알려져가지고
우리 동네 용대리 지역이 예전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동네가 좀 더 활기찬 마을, 생동감 있는 마을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의 발전 뒤에는 이런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지역민들의 희망을 안고 계속해서 미시령 힐링 가도를 달려봅니다. 해와 달 부부가 선택한 길은 미시령 터널이 아니라 구불구불 오르기 힘든 미시령 옛길. 돌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진정한 베스트 드라이버는 이런 험한 길에서 더욱 운전의 재미를 느낀다죠. 운전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강원도민답게 친숙한 옛길을 천천히 달려봅니다. 미시령 옛길은 1960년대에 개통된 국도로 차창 밖으로 내설하게 아름다운 산세를 감상할 수 있어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일부러 드라이브 코스 삼아 옛길을 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백두대간을 강제로 뚫고 지나가지 않는 길. 그 고갯길을 타고 오르면 이승만 대통령이 제호한 미시령 정상 표지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시령 옛길을 돌아서 드디어 이 미시령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아, 정말 강원도는요, 산도 많고 고개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미시령 고개를 쭉 내려가면 속초가 나오고요. 속초요. 예. 그리고 대관령 고개를 올라서 내려가면 거기는 강릉. 그리고 한기령 고개를 올라가서 쭉 내려가면 거기는 양양. 그리고 요 옆에 진부령이 있어요. 진부령을 다 고개를 넘어서 쭉 내려가면 고성이에요. 고성. 예. 현재 미시령 휴게소가 위치해 있던 이곳은 미시령 생태축 복원공사가 한창입니다. 설악산의 능선이 한눈에 보이는 미시령 정상. 옛 미시령 휴게소 일원은 이제 다시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 능선들과 어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길 나서서 좋은 구경하고 곳곳에 맛난 음식 먹고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집에 두고 온 비니가 자꾸 걸리네. 우리 지금 비니 뭐 하고 있을까?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걸. 해와 달 부부의 아픈 손가락인 둘째 아들 정빈. 오늘 산책 가는 한번 또 턴 찍고 가야지. 됐어. 깔끔하게 나야지. 아들은 둘이지만 부부는 항상 둘째 아들만 품에 끼고 삽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독립하기엔 너무 어린 아들. 정빈 군은 어린 시절 뜻밖의 의료사고로 후천적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3살 이후 몸은 자라지만 정신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아들이 한없이 안쓰럽고 항상 미안한 부부. 힘들어하니까 우리 이제 아빠가 이제 거리 나가서 공연하면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너무 그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 볼까 해서 시작을 한 건데요. 그게 어느 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다 치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정빈이는 그래도 걸어 다니고 자기 손으로 떠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더 힘든 친구를 보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저에게 힘을 많이 줬는데 그래서 이겨낸 것 같아요. 강바람을 홀로 외로이 맞고 섰지만 가장 크고 아름답게 가지를 뻗은 사랑나무. 봐, 엄마가 이거 무슨 나무라 그랬어 엄마가? 사랑나무. 사랑나무예요. 매일매일 엄마하고 아빠하고 여기 오는 거야. 네. 그러면 사랑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정빈하고 사랑이 다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알았죠? 네. 아마도 정빈이는 보호 작업장에서 또 끈도 매고 그 원장 선생님이 잘 봐주고 있을 거야. 이제 우리도 안 바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제 가끔씩 정빈이와 함께 이런 좋은 자연과 함께 다니면 정빈이가 훨씬 좋아질 것 같아. 다음에 우리 가족들과 또 한번 봅시다. 예. 한 번 아니고 가끔씩 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지치지만 소물 기다리는 새싹들처럼 행복의 내일이 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찌 힘든 일만 있겠어요. 저기 예쁜 무지개 꿈을 안고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처럼 행복의 내일이 와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햇살 가득한 아침이 오고 추운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와요.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웃으며 불러봐요. 그대와 나의 꿈을 담아 우리 모두 함께 가요. 오르막 다음엔 내리막이 있는 법. 아들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이제 미시령 고개를 내려갑니다. 이 꼬부랑 길이 끝나는 곳에 탁 트인 바다가 나타나겠죠. 높은 고개를 넘어온 사람들에겐 우뚝 솟은 울산바위가 창 옆으로 스치며 환영의 인사를 건넵니다. 마침내 이번 여행의 종착점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산골에 살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속초에 오니까 벌써 바다 냄새가 쫙 나는데 정말 좋은 곳이 생겼다고 구경 가고 싶은데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속초에 정말 좋은 곳이 생겼습니다. 외홍치라는 마을에 생겼는데요. 바다 향기로라는 길이에요. 1.74km 정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한 30분 정도 바다와 맞닿아서 바다의 향기, 그다음에 바다의 소리를 충분히 만족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바다 향기로인데요. 그곳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꼭 들러야 하는 새로운 명소. 바로 외홍치 해변의 둘레길인 바다향기로입니다. 동해안 최고의 비경을 품고 있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안길. 속초 해수욕장에서부터 외홍치 해변을 거쳐 외홍치 항까지 이어진 이 길은 2km도 채 안 되는 짧은 구간이지만 눈부시게 맑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아름다운 동해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이색 힐링 여행지. 사실 이곳은 65년 동안 군 통제 지역으로 철책에 막혀 있다가 지난 4월부터 완전 개방된 구간입니다. 초겨울 바다를 함께 바라보며 나란히 걷는 해와 달 부부. 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인생을 살아온 부부는 이제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수평선 너머로 같은 미래를 꿈꿉니다. 때론 추억이 되고 때론 미련이 되어 가슴에 밀려드는 지난 날들. 아름다운 바다 향기로는 부부가 걸어온 인생길과 닮았습니다. 무장공비 침투라는 상처로 인해 차갑고 날카로운 철책선을 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며 지켜온 마음.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기억함으로써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덕분에 바다 향기로에서는 같은 동해바다지만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날카롭게 가시를 세웠던 만큼 더욱 평화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바다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엄마 칠순이라서 다 같이 가족여행 오게 됐고요. 와보니까 진짜 바다 향기로 이름처럼 너무 시원하고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이 너무 좋아요. 여기 와보니까 그동안 오픈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너무 맑고 기존에 왔었던 동해바다랑은 조금
동해 바다보다도 조금 더 많이 맑고 공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바다 향기로 좋아요. 강원도가 좋아요. 무덥고 뜨거웠던 지난 여름. 해변을 꽉 채웠던 모래알처럼 많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 바다는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파도치고 있는데 오히려 한꺼번에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인파야말로 바다를 덮치는 더 큰 파도는 아니었는지. 텅 빈 겨울의 해변처럼 한 해의 끝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해와 달 부부. 미시령 힐링 가도를 따라 함께 여행하며 부부는 마음의 모래사장을 정리해봅니다. 떠나보낼 건 보내고 밀려오는 건 받아들이며 그렇게 저 바다가 뛰어 올려줄 새해를 준비해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었는데요. 이렇게 동해 바다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2018년도 열심히 없이 앞만 먹고 달려왔는데요. 햇님은 어떠셨어요? 우리도 정말 2018년도에 정말 바쁘게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2019년도에는 저희뿐만 아니고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천천히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만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